요즘 시중에는 99.99% 금처럼 보이지만 실제 금 함량이 0%인 가짜 금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도 어느 날 손님이 들고 온 금을 검사기에 넣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금이 아닌 구리와 철이 대부분이었어요. 27년 동안 금속을 만져왔던 제 손을 속일 정도였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각인도 진짜처럼 찍혀 있고 광택도 진짜와 똑같아요. 일반 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력 있는 업계 종사자들도 속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산 위조 금괴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7년 동안 귀금속 감정과 유통을 연구해온 박현수입니다. 예전엔 금은방이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짝거리고 무겁게 느껴지면 진짜인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게 1998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짜 금이라고 해봐야 금도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텅스텐이나 납 같은 비중이 비슷한 금속으로 속을 채우고 겉만 얇게 금으로 입히는 기술이 발전했어요. 심지어 초음파 검사에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금을 구별하는 단 하나의 기준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금을 살 때 겉만 보고 믿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얼마 전 제 단골 중에 68세 김영호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모은 퇴직금 일부로 골드바를 사셨는데 막상 되팔러 오셨을 때 큰 문제가 생겼죠. 표면은 반짝이고 각인도 정확하게 찍혀 있었지만 검사해보니 금 함량이 2%도 안 되더군요. 김영호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단순히 투자 실패가 아니라 노후 자산을 지키지 못한 깊은 상실감이었어요. 그분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준비한 돈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영호님은 지인 소개로 동네 작은 매장에서 구매하셨대요. 그분 말씀으로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소개해줘서 의심 없이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매장은 정식 등록도 안 된 곳이었고 판매자는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김영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감정소에만 한 달에 서너 분씩 비슷한 피해를 입고 오세요. 작년 한 해 동안만 제가 상담한 피해 사례가 47건이나 됐어요. 그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금을 고를 때 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확인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모은 소중한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성분 검사 방법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확인 한 번으로도 인생의 노후 자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과 은 투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속는 무게의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금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밀도가 낮아서 무게가 가볍습니다. 한국금속재료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짜 금은 동일 부피 대비 평균 12%에서 15% 정도 가볍게 나온다고 해요. 진짜 순금의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19.3g입니다. 이건 물의 19배가 넘는 무게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라도 금이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가짜 금은 구리나 아연 같은 금속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밀도가 8에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이를 손으로 느끼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72세 박영호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분은 무게로 진짜를 구분하려고 손으로 들어보셨는데 오히려 가벼운 합금을 진짜로 착각하셨거든요. 박영호님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30년을 일하셔서 손의 감각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속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 저울과 감정기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 정밀 저울은 0.01g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피를 재서 밀도를 계산해 보면 더 확실합니다. 손으로 들어보는 감각만 믿으면 거의 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유조범들은 무게감까지 비슷하게 만들려고 납이나 텅스텐 같은 무거운 금속을 섞어 놓거든요. 특히 텅스텐은 밀도가 금과 거의 비슷해서 무게만으로는 구별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금 살 때 무게만 확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색이 아니라 결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금은 색이 균일하고 결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일본 귀금속감정협회에서 실험한 자료를 보면 도금 처리된 가짜 금은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결이 일정하지 않게 나타났어요. 금의 색깔은 순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24K 순금은 진한 노란색이고 18K는 조금 더 연한 색이죠. 그런데 가짜 금은 도금을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합니다. 특히 땀이나 화장품 같은 화학 물질에 닿으면 금방 변색되거든요. 실제로 66세 이정자님은 금을 살 때 빛 반사각이 조금 다른 걸 보고 이상함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바로 감정을 받으셨고 결국 가짜라는 걸 확인해서 큰 피해를 피하셨죠. 이정자님은 젊었을 때 의류 매장을 운영하셔서 색감을 보는 눈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금 표면을 밝은 조명 아래에서 좌우로 비틀어 보세요. 결이 거칠거나 일정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모서리 부분이나 각인 주변을 자세히 보시면 도금이 벗겨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광택제 처리로 잠시 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땐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손님들한테 항목 샀을 때 사진을 찍어 두라고 권합니다. 나중에 변색됐는지 비교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색감만 보고 순금 같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각인의 진실입니다. 정품 금에는 9,999나 999 같은 각인이 있긴 한데 요즘은 이것도 위조가 가능해졌어요. 국내 감정원 통계를 보면 위조 각인 사례가 최근 3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143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357건으로 늘었어요. 각인에는 여러 정보가 들어갑니다. 순도를 나타내는 숫자와 제조사 마크 그리고 일련 번호가 있어요. 진짜는 각인이 또렷하고 깊이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각인이 얕거나 글씨가 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70세 정현우님 사례를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이분은 각인만 보고 믿고 샀다가 나중에 가짜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정현우님이 산 금에는 9,999라는 각인과 유명 제조사 로고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감정받으니 금 함량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인뿐만 아니라 인증서 번호와 판매처 등록 정보를 꼭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있는지 그 번호가 실제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복제한 각인은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엔 3D 프린터로 각인을 똑같이 찍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위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인만 보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금을 사실 때 각인만 보고 믿으시나요? 네 번째로 요즘 주목받는 게 은 투자입니다. 최근 금 대비 은의 가격 비율이 1대 80까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 1g 가격으로 은을 80g이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은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 수요가 최근 3년간 20%나 증가했다고 해요. 은의 매력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은 전기전도성이 가장 좋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에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커질수록 은 수요도 함께 늘어날 거예요.
65세 김명자님 같은 경우는 정말 현명하게 투자하셨어요. 소액으로 은을 꾸준히 모아두셨는데 나중에 은 가격이 오르면서 노후에 큰 수익을 내셨거든요. 김명자님은 2018년부터 매달 10만원씩 은을 샀어요. 지금은 그 가치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kg 은바나 투자용 은 코인으로 조금씩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은 코인은 1온스 단위로 나와서 소액 투자하기 좋아요. 1온스가 31.1g 정도인데 가격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은이 산업용 수요에 따라 가격 등락이 크다는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에 은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산업 동향을 조금씩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경제 뉴스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소식이 나오면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 금 대신 은에 투자해 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5번째는 금은방 선택 기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매장 위치와 감정기 보유 여부, 그리고 거래 영수증 발급 여부가 핵심입니다. 서울시 귀금속조합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70%가 비등록 매장에서 구매했다고 나와요. 등록된 금은방은 한국귀금속협회나 지역조합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69세 한상도님은 영수증을 받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환불을 전혀 받지 못하셨어요. 한상도님이 산 금은 2주일 만에 변색이 됐대요. 그래서 매장에 찾아갔는데 판매자는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등록된 공인 매장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 내역서를 사진으로 꼭 남겨두세요.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영수증에는 제품명과 순도, 중량, 가격이 모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지인 소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 사례를 보면 아는 사람 소개로 샀다가 당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 40% 이상이 지인 소개를 통한 구매였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소개해도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금을 사실 때 주로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마지막 6번째는 온라인 구매의 위험성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금을 파는 곳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문제가 있어요. 사진으로만 보고 결제했다가 실물을 받아보니 전혀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데 대부분 환불도 못 받고 연락도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SNS 광고를 통해 저렴하게 금을 판다는 업체들은 거의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금을 사실 거면 반드시 한국금거래소나 공식 인증받은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유도하는 곳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식 쇼핑몰이라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있어야 해요. 특히 해외 직구로 금을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관세 문제도 있고 진위 확인도 어려워요. 금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관세가 8%나 붙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받아도 반품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금과 은을 현명하게 다루는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대부분 지금은 비싸서 못 사겠다고 미루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락기가 오면 또 더 떨어질까봐 기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밍만 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 금값이 그램당 7만원까지 올랐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다고 안 사셨죠? 그런데 2021년에 6만원대로 떨어지니까 또 더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셨습니다. 결국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살 때와 팔 때를 정확히 예측하려 하지 말고 목표 시점을 정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일정 금액으로 조금씩 사는 거죠. 매달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 5년이면 6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가가 안정되고 심리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으니까 결국 평균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자는 실패 확률이 정말 높다는 겁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용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최소 5년에서 10년은 보유하실 각오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금을 언제 사야 할지 늘 망설이시나요? 두 번째는 공인비를 꼭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공인비 차이는 동일 중량이라도 최대 7만원까지 날 수 있어요. 특히 디자인이 복잡하거나 세공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수록 공인비가 비쌉니다. 예를 들어 24K 순금 돌반지는 공인비가 그램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디자인이 복잡한 금 목걸이는 공인비가 그램당 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중량이라도 공인비 차이로 수십만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단순한 디자인에 인증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골드바나 코인 같은 표준형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포장이나 장식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제로 선물용으로 화려한 금 제품을 사셨다가 나중에 되팔 때 공인비를 빼고 나니 손해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금은방에서 살 땐 그램당 8만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시세가 6만원이고 공인비 빼면 4만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혹시 선물용 금 사시다가 공인비에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금은방 운영자들도 도난 위험에 대비해서 하루에 2번씩 물건을 금고에 보관한다고 해요. 아침에 매장 문 열 때 꺼내고 저녁에 문 닫을 때 다시 금고에 넣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을 보관할 땐 방습제와 개별 포장이 필수입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안정된 금속이지만 습기나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변색될 수 있어요. 특히 염소 성분이 있는 표백제나 수영장 물은 금을 변색시킵니다. 그래서 금 보관할 때는 지퍼백에 넣어서 밀봉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창문 근처나 높은 곳은 온도 차로 변색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해요. 하루 중에 온도 변화가 큰 곳은 결로 현상 때문에 습기가 생깁니다. 습기가 많은 곳도 절대 안 됩니다. 욕실이나 주방 근처는 피하시고요. 금이 변색되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변색된 금은 세척하면 되긴 하는데 세척 과정에서 미세하게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년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소액 투자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요즘 소액 투자용 미니 골드바가 자녀 경제 교육용으로 인기가 많아요. 한돈짜리 골드바는 가격이 30만원 정도라서 부담이 적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시기보다는 한 달에 한 돈씩 꾸준히 모으는 방식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한 돈이 3.75g 정도인데 이 정도면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모으다 보면 1년이면 12돈, 5년이면 60돈이 됩니다. 60돈이면 225g이니까 상당한 양이에요. 요즘은 1g짜리 미니 골드바도 나옵니다. 가격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라서 정말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용돈을 아껴서 손주들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비공식 온라인몰은 절대 이용하시면 안 돼요. 소액이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소액 제품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자녀나 손주에게 금을 선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심리관리입니다. 금이나 은 가격 변동은 결국 심리가 큰 영향을 미쳐요. 경제가 불안할수록 금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도 오르거든요.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불안 요소가 생기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금값이 급등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그램당 2만원대였던 금값이 2011년에는 5만원을 넘었어요.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 자산의 일정 비율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라고 권해요. 모든 자산을 금에 몰아넣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커집니다. 금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하면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금은 수익을 내는 용도가 아니라 자산을 지키는 용도로 보셔야 해요. 여러분은 금을 재산의 몇 %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재평가입니다. 금을 사고 나서 그냥 보관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치를 재평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유량이 적정한지 점검하시는 거죠. 금 시세는 매일 변합니다.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이 산 가격과 현재 시세를 비교해 보시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일부를 현금화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일부는 쉽게 팔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시는 것도 전략입니다. 금을 팔 때도 여러 곳의 시세를 비교해 보세요. 금은방마다 매입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알아보시면 가장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는 가족과 공유하시라는 겁니다. 금을 어디에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가족 중 최소 한 분은 아셔야 해요. 혹시라도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찾지 못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금을 어디 숨겨놨는지 몰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집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새 주인이 금을 발견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는 미리 알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나 보관 장소를 메모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하신다면 가족 중 한 분을 공동 명의로 등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겉이 반짝여도 속은 구리일 수 있고 각인이 있어도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요즘 가짜 금은 정말 정교해져서 전문가도 속을 정도예요. 저처럼 27년을 이 일을 해온 사람도 처음 봤을 때 놀랄 만큼 정교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투자하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68세 김영호님처럼 퇴직금으로 산 금이 가짜였다는 걸 알았을 때 느끼는 절망감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평생 준비한 돈이었거든요. 그 상실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무게만 보고, 색깔만 보고, 각인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식 감정기로 성분을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등록된 매장에서만 구매하시고 영수증은 꼭 받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정보와 한 번의 확인만으로도 평생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66세 이정자님처럼 조금만 꼼꼼하게 보셨더라면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믿되 확인하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소개해도 아무리 유명한 매장이라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금과 은 투자는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하셔야 해요.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으시고 공인비를 따져서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금으로 보유하시는 게 적정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금을 살 때 반드시 성분 검사기 결과를 직접 확인하시는 겁니다. 판매자가 보여주는 서류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직접 검사기 화면을 보셔야 해요. 요즘 휴대용 검사기도 있으니까 매장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검사기에 금을 넣으면 화면에 금 함량이 %로 표시됩니다. 99.9% 이상이면 순금이고 75%면 18K입니다. 이 숫자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것만 지켜도 90%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무조건 받으시고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영수증에는 제품 정보와 순도, 중량, 구매 날짜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해요. 등록된 공인 매장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한국귀금속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보다 더 저평가된 자산인 은 투자 완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은이 왜 지금 주목받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은은 금보다 가격 변동폭이 크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높을 수 있어요.
산업용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의 미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은 수요는 더욱 늘어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금과 은 중 어떤 쪽에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노후 자산 함께 지켜나가요. 여러분의 안전한 투자를 응원합니다.